가봅시다. 자, 두 번째 중단원 직선의 방정식. 자, 우리가 지금까지 직선 그래프를 배웠네. 몇 차 함수? 중학교 2학년 1차 함수. 그 다음에 그거 배우면서 또 이상한 놈들도 배웠는데 어떤 거? 1차 함수 아닌 거? x는 p, y는 q라는 그래프들. 기억나요? 그 모든 걸 다 통틀어서 우리는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표준형이라는 용어와 일반형이라는 용어를 조금 이제부터 구분 좀 할게요. 이미 알 거야. 2차 함수 할 때 해봤을 거야. 표준형과 일반형의 차이는, 표준형은 어떤 거지? 야, 2차 함수의 표준형이 뭐였어? A의, 그치, x 빼기 p의 제곱 더하기 q꼴을 표준형이라 부르고, 일반형은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는 표현이었었어요. 기억나요? 그래서 표준형은 성질이 한눈에 보이는 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우리가 직선 중에서 어떤 성질을 갖고 있지? 직선은 기울기라는 성질을 갖고 있잖아. 그쵸?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y는 mx 더하기 n이라는 요식이 사실은 표준형인 직선이었어. 여기서 m은 기울기를 의미했었고 n은 뭘 의미했지? y 절편이었죠. 옆에 쓸까요? 알싸면 왜 ax 더하기 b라고 안 쓰고 mn 쓰나요? 고등학교에선 저걸 좀 더 많이 씁니다. 저 표현을 기울기 m으로. 자, 근데 요 놈은 단점이 있지. 뭐를 표현 못하죠? 이 식은 어떤 그래프는 표현 못해? 얘는 이렇게 생긴 거 표현할 수 있어. m이 양수면, 요러면 m이 음수일 때죠. 기울기 음수. 그 다음 요렇게 생긴 거는 기울기가 0일 때입니다. 그렇다면 뭐를 표현 못해? 세로로 된 거는 표현을 못해. x는 얼마라는 식을. 그치? 왜냐면 x는 3이라는 직선이 이렇게 생긴 놈이잖아. 3에서 이렇게 수직으로. 맞아? 이런 거는 표현 못한다고. x는 3. 왜? 아무리 뭔가 mn을 갖다 써봤자 얘가 안 사라지잖아. y라는 놈이. y 없잖아. 내 말 이해갈까? 그래서 표준형 저 형태의 한계점은 얘를 표현할 수 없어. 그래서 x는 p라는 식을 따로 표현을 하셔야 돼. 얘는 기울기가 존재하지 않는 직선이에요. 기울기가 없는 직선도 있는 거야. 직선 중에서. 왜냐면 기울기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인데 두 점을 잡았을 때 x 증가량이 0이라서 분모가 0돼서 기울기 없어요. 이해갈까? 무슨 말인가? 얘가 뭐 3,마일에 3,2라면 기울기 구하려면 3 빼기 3분의 2 빼기 마일이잖아. 말이 안 된다고 0이라서. 이해가죠? 그래서 표준형으로 하면은 y는 mx 더하기 n으로도 써야 되는데 이런 형태는 따로 생각해야 되는구나. 기억하시면 돼요. 두 가지. 자, 그래서 그거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게 일반형이에요. 일반형이라는 거는 전개한 식을 떠올리시면 되고, 결론은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는 이러한 형태의 식을 직선의 방정식 일반형이라고 부를 거예요. 얘는 다 표현 가능해요. 왜? y 없어질 수 있죠. b가 0이면. a가 0이면 어떻게 할 수 있고, x가 없어지니까 기울기 0짜리가 가능하고요. 여기까지 괜찮을까? 자, 그래서 얘는 a 곱하기 b가 양수면 어떻게 생기죠? 이거 y는 하고 정리하면 기울기 뭐야, 얘들아? y는 하고 정리하면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겠죠? b가 0이 아니라면. 됐니? 그래서 a, b의 부호가 같으면 기울기는 음수야, 요놈 때문에. 그래서 이런 직선이 만들어져요. A랑 B를 곱했더니 음수야. 그러면 기울기 양수인 게 그려질 겁니다.
자, A는 0이고 B가 0이 아니라면 Y는 어쩌고로 정리되는 거라서 이렇게 생긴 직선이 나오게 되고요. 마지막 A가 0이 아니고 B가 0이라면 다음과 같이 생긴 직선이 만들어집니다. 일반형은 저 식 하나로 모든 직선들이 다 표현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을까? 표준형, 일반형 차이점 알겠니? 직선에서 상황에 맞게 필요한 것 같다 쓰셔야 된다는 게 좀 단점이에요. 두 가지 다 혼용해서 쓸 수 있어야 돼, 참고로. 됐죠? 자, 그러면 어떤 직선들이 있는지 알았으니까 우리 식 세우기 한번 해볼 겁니다. 이건 중학교 때도 했어요. 쉬운 거부터 할게요. 1번 기울기 M. 기울기가 얼마라고 얘기한 순간 기울기가 있는 직선이니까 표준형 갖다 쓰셔도 되는 거야. Y절편 그런 직선은 우리가 알다시피 Y는 MX 더하기 N이라고 쓰면 되겠죠. 이건 중학교 2학년 때 배운 거. 괜찮니?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기울기 M. 기울기는 알려줬고 계속 대신 지나는 점 한 점을 알려주는 거야. x1, y1 이라는 식이 나왔다고 쳐보자. 조건이 주어졌다고 쳐보자. 그럼 어떻게 쓸래? 나머나 기울기 M인데 지나는 점 x1, y1이 나왔으면 원래 우리 중학교 때 어떻게 하냐면 y는 기울기가 3이라고 해볼게. 이렇게 쓴 다음에 지나는 점 1,2야 하면 대입하자. 2는 3 더하기 b니까 b는 마이너스 1이네. 요게 중학교 때 배웠던 방식이에요. 그쵸? 근데 이 과정을 생략할 수 있어요. 얘가 중요해. 이렇게 하는 게 처음일 거라서 어떻게 쓴다? 얘를 대입했을 때 식이 성립하면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y-y1는 m 곱하기 x-x1이라고 바로 쓰면 돼요. 기울기가 m이면서 x1, y1 대입하면 식 성립하잖아. 이해가요? 지나는 점을 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각각의 문자에다가. 그러면 대입하면 0은 0이다. 식 성립하니까 지나는 거 맞지? 됐나요? 당연히 이제 우리가 실제 문제를 푸실 때는 어떻게 풀어야 된다? 넘겨서 y는 하고 정리하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y는 m 곱하기 x 빼기 x1 플러스 y1. 괜찮을까? 자, 3번. 자, 요번에는 지나는 두 점을 줍니다. 어서와. x1, y1과 x2, y2를 줄 거야. 자, 그럼 내가 1, 2번을 해보니까 어때? 기울기를 알려주면 좀 쉽게 할 것 같거든? 맞지? 그래서 y는 기울기는 뭐였죠? x1 빼기 x2분의 y1 빼기 y2가 기울기잖아. x끼리 뺀 거분의 y끼리 뺀 거. 기울기에다가 지나는 점 편한 거 아무거나 갖다 쓰시면 돼요. x 빼기 x1 플러스 y1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뭐야? 기울기만 얘로 바꿔 쓴 거야. 그렇잖아? 그 다음에 식은 똑같이 나머지 식은. 됐니? 자, 근데 얘는 x1과 x2가 다를 때만 쓸 수 있어요. 맞죠? 그렇잖아? 기울기가 존재한다라는 말 없었지, 3번에서? 기울기가 존재하지 않은 직선일 수도 있어. 어떤 형태? x1과 x2가 같을 수도 있지. 그럼 무슨 말이야? 어떻게 생긴 거야? 두 점이 이렇게 세로로 나란히 있는 거야. x좌표 같으려면. 그럼 얘는 뭐라고 써야 돼? 이 상황은 x는 x1이다 라는 직선을 따로 쓰셔야 된다. 같은지 다른지 꼭 체크하셔야 돼요. x좌표. 알겠죠? 달라야만 이렇게 기울기식을 쓸 수 있어. x좌표 같으면 저렇게 쓰셔야 됩니다. 이렇게 생긴 직선. x1을 지나가는. 됐습니까? x1과 x2가 똑같으면 이렇게 생긴 직선이라고. 됐냐? 자, 마지막 4번. 요것도 이제 새로 추가되는 내용인데 미리 배웠을 수도 있어요.
만약 너희한테 x 절편이 a이고 y 절편이 b라는 조건이 나온다면, 자, 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야, 그러면 a, 0을 지나고 0, b를 지난다라는 얘기니까, 맞죠? 뭐처럼 하면 돼? 3번 이용해서 식 세우면 되겠죠. 이게 첫 번째 방법이야. 맞잖아? 그쵸? 모르겠으면 이렇게 하면 되지. 뭐 대입해도 돼요, 사실. 근데 한 번의 식을 세울 수 있어, 얘들아. 어떻게? 얘를 대입해서 말이 되면 되는 거니까 a분의 x 플러스 b분의 y는 1이라고 쓰면 돼요. 이를 알면 절편할 때는 매우 쉽게 식을 세울 수 있겠죠. 한 번에 세우시면 되죠. a, 0 대입하면 식 성립하고요. b, 0, b 대입해도 식이 성립합니다. 단 이 식은 a, b가 모두 0이 아닐 때 성립하겠죠. 이렇게 체크해주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식 세우기 내용. 좀 더 적어야 돼요. 그리고 문제 볼 거야. 네, 자, 뭐 하나만 더 정리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직선의 방정식 내용 중 한 절반 정도 오늘 정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절반 좀 안 되겠다. 40%? 보자. 해보자. 자, 그 다음 할 내용은 우리가 중학교 때 이미 정리했던 내용입니다. 두 직선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세 직선의 위치 관계도 뒤에 가서 다시 한번 할 거예요. 일단 두 직선부터 할게요. 중학교 때 배운 거. 뭐 있었죠? 두 직선의 위치 관계 총 몇 가지? 중학교 때? 한 점에서 만난다? 평행하다? 일치한다? 이 새끼들. 괜찮아?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한 점에서 만난다가 있었고, 평행하다가 있었고, 일치한다가 있었죠. 이렇게 쓸게, 편의상. 됐죠? 근데 여기 하나 추가하죠. 어떤 거? 직교한다. 수직으로 만난다까지 추가 좀 해줄게요. 새롭게. 됐니? 그래서 첫 번째는 일단은 표준형부터 한번 다뤄볼게. y는 mx, 칸이 좀 좁은 것 같다. 큰일 났다. y는 mx 더하기 n과 y는 m-x 더하기 n-. 자, 어떻게 되죠? 한 점에서 만나려면 어때야 되지, 얘들아? 한 점에서 만나려면? 듣고 있니? 기울기가 다르면 되죠. 좋습니다. m과 m-만 다르면 한 점에서 만납니다. 그쵸? 근데 평행하려면 기울기는 같아야 되는데 누구는? y 절편은 달랐어야 평행했어요. 그래서 일치하려면 다 같아야 돼요. 됐나요? 자, 마지막 직교 수직으로 만난다라는 조건은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면 된다라고 예전에 언급했었죠. 괜찮니? 오케이? 네, 이렇게 표준형 가지고 쉽게 볼 수 있고요. 여기에 대응시켜서 일반형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제로와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제로. 자, 이 일반형 형태에서는 abc가 다 0이 아닐 때를 가정 좀 하고 할게. 알겠죠? 그럼 어땠었죠? a-분의 a랑 b-분의 b가 다르다 였었습니다. 기억납니까? 중학교 때 한 거? 개수분의 개수 했던 거? 그래서 이게 기울기 다르다기 때문에 기울기 같다는 a-a와 b-분의 b가 같으면 되는데 c-분의 c가 달랐으면 됐던 거죠. 됐지? 자, 마지막으로 일치가, 그래서 중학교 때 배운 거 마지막은 다 같으면 되는 거였죠. a, b, c, a-b, c-가 0이 아닐 때를 가정했습니다. 현재. 됐냐? 그리고 마지막 직교 조건이 바로 뭐예요? a, b, b, 제로입니다. 자, 증명 한 번만 보여드리면 이런 거야. 위에 거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b분의 a고요.
아래 거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b-분의 a-이기 때문에 곱해서 마이너스 1이다 하시면 이거 분모 곱해주고 하면 위의 식 됩니다. 그냥 간단하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요 내용까지로 우리 오늘 한번 문제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여기까지 적어주시고요. 적어주시면 지금 나누어드리는 프린트에 1, 2, 3번을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눠드릴게요. 자, 1번 답 뭡니까? 1번에 1번? 야, 1번에 1번 식 쓸 때 다음과 같이 쓰면 돼. 뭐 알려드린 방법에 대입하는 것도 좋지만 그냥 y는 마이너스 2x 써놓으세요. 기울기 아니까. 3 넣으면 얼마냐? 마이너스 5 나와야 되는데 말 6대죠. 플러스 1 필요하겠지. 라고 쓰시면 됩니다. 한 번에. 됐죠? 2번도 어때요? 거기 밑줄 쳐놓으시고요.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가 45도라는 건 양의 방향이라는 건 이 화살표 오른쪽 방향이므로 요게 45도라는 뜻이야. 그러므로 기울기는 탄젠트 값 떠올리셔야 돼. 탄젠트 45도. 얼마? 1이죠. 기억이 안 나면 1대1대 루트 2를 이용하시면 1대1이라는 거 1분의 1이니까 기울기 1 나오겠죠. X 증가량, Y 증가량. 그래서 Y는 X 써놓고 마 2 넣으면 6 나오려면 8 필요하겠다라고 쓰시면 돼요. 참고로 시험 문제 같은 데에는 이렇게도 나옵니다. X축의 음의 방향과 45도 이렇게도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알겠죠? 그러면 어떤 그림이야? 왼쪽이랑 45도라는 뜻이야. 알겠지? 음의 방향이라는 말은. 그럼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거다. 뭔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2번 넘어가서 2번에 1번. 젠장. 2번에 1번 홍선아 뭐 나왔어? 뭐라고? 3x. 네. 자, 2번 남원이 플러스 똑바로 말해서 살고 싶으면 3번. 자, 희수 x노. 자, 4번 다현이. 좋습니다. 쉬운 건 다 물어봤네요. 이제 2명 남았죠. 주연이랑 채원이. 자, 3번에 1번 기울기 얼마? 주연이? 3이요. y절편? 오케이. 자, 2번은 기울기 마이너스 2분의 1. 한 명이 부족해서 y절편 4분의 1. 자, 3번 채원아 기울기 얼마? 좋아. y절편. 오케이, 좋습니다. 다 어렵지 않게 해결되죠. 자, 4, 5번은 다음 시간에 할 거고요. 넘어가서 한 장 넘겨주세요. 이쪽으로 바로 갑시다. 자, 6번, 1번. 어떻게 돼 있니? 6번에 1번 얘들아. 야, 중점을 지나야 된다고 했으니까 중점을 찾아야겠네요. 중점 몇 콤마 몇이죠? 1,1. 더해서 2로 나누면 되는 거니까 1, 마이너스 1이 중점, 기울기 2. 우리 무시하는 것 같네요. y는 2x 빼기 3 끝. 됐지? 자, 그 다음에 2번. 자, x절편이 마이너스 2라는 거는 마이너스 2,0 지난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고요. 기울기는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이 30도, 탄젠트 30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얼마였죠? 3-2 최근에 안 해서 모르지? 답지 언제 봤어? 자, 3분의 루트 3이죠, 그쵸? 그래서 기울기 y는 3분의 루트 3, x 빼기 2 더하기 0. 바로 대입해서 못할 것 같으면 이렇게 그 공식에 대입해서 식 세워주시면 됩니다. 전개하시면 y는 3분의 루트 3x 마이너스 3분의 2 루트 3이라고 적으면 끝입니다. 더 이상 정리할 건 당연히 없을 거고요. 자, 7번, 8번을 쉬었다 합시다. 잘 보세요.
자, 7번 문제. 기울기 얼마지? 그 직선. 기울기 얼마야? 야, 그렇게 구하면 이제 약간 초짜 소리 듣는 거야. 알겠죠? 어떻게 풀면 되냐면, 기울기가 똑같다며. 그럼 얘를 똑같이 쓰시면 돼요. 그래야 기울기 똑같이 마이너스 5분의 2잖아. 일반형이면. 그런 다음에 마3, 9를 지나야 되는데, 마3 넣으면 마6에 9 집어넣으면 45죠. 얼마 넣으면 0 되냐? 여기다가 마이너스 39 집어넣으면 0 되죠. 네. 직선 끝. 뭔 말인지 이해 가요? 일반형으로도 기울기 갖다 쓸 수 있어야 돼. 이렇게 기울기 갖다 하면 뭐라고? 이거 똑같이 쓰면 된다고 걔랑. 알겠어? 네. 자, 그런 다음에 y축값 안 나는 점이니까 x에 0 넣고 그때 y값 5분의 39 적어주면 되겠죠. 분수는 한 번만 등장하면 됩니다. 답 쓸 때만. 됐지? 자, 그 다음에 8번 뭐 해줘? 기울기 얼마? 탄젠트 60도. 홍선이 잘하는 거다. 얼마? 좋아요. 그래서 y는 루트 3x. 자, 마이너스 루트 3 집어넣으면 마3 됩니다. 플러스 7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일반형 쓰라고 했으니까 y 넘겨서 다음과 같이 정리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 더하기 49 답은 52가 되어야겠죠. 왜 이래? 시연아 왜 그래? 힘들어? 네, 힘내세요. 자, 우리 A, B의 중점인 M은 몇 콤마 몇이니 얘들아? 몇 콤마 몇? 마이너스 2분의 1 콤마 마이너스 2분의 7. 자, 요놈과 점씨 2분의 1 콤마 2분의 5 지난데, 야, 기울기 구합시다. 양수에서 음수 뺀다고 생각할게. 요놈에서 요놈 빼면 1이고요. 얘에서 얘 빼면 6 나오니까 요게 기울기네요. 그래서 기울기와 지나는 한 점 얘로 갈까요? C로 한번 식을 세워보면 y는 6 곱하기 x 빼기 지나는 점 더하기 y 지나는 점 대입하시면 되겠죠. 또 연습 많이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얘를 굳이 전개할 필요 없이 우리 뭐 구하는 거죠? y 절편 구하라고 했으니까 x에 0 집어넣어서 y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뭔 말인지 이해 갈까요? 네. 자, 2번은 절편 주어져 있죠. 그럼 고민하지 말고 이렇게 쓸 수 있어야 한다고. 4분의 x 더하기 마이너스 2분의 y는 1이다. 3, a를 지난다고 했으니까 대입합시다. 3, a는 1. 됐니? 넘겨서 a의 양변에 2를 곱하면 a는 마이너스 2분의 1. 1번과 동일한 답이 나와줄 것 같습니다. 식 세우는 것만 잘하시면 돼요. 자, 10, 11 가자. 야, 10번은 그냥 한 직선 위에 점 4개 다 알려준 거죠. 그쵸? 그 중에서 온전히 하는 6, 마3과 2, 9를 이용해서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을 세우면 될 것 같아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3 나오시는 것 같네요. 마이너스 3x 더하기 15 해주시면 딱 맞아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두 점 a, 3이랑 a, 3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2, b 집어넣으시면 다음과 같이 될 것 같습니다. 자, a 얼마? 4. b 얼마? 21. 해서 답은 25다 하시면 처리가 되고요. 자, 11번 넘어가서 그림과 같이 12,3을 지나는 직선이 있는데 x절편 a, y절편 b라고 합니다. 넓이가 3일 때 어떻게 풀었니? 듣고 있니? 네. 어떻게 풀었어? 안 듣고 있는데? 뭐라고? 못 풀었어? 네. 왜? 어려워요. 자, 일단은 절편 두 개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식을 이렇게 적어줄 수 있을 것 같아. 직선의 식을. 얘가 12,3을 지나니까 대입해서 일단 식 하나 만들어 놓고 생각 좀 할게요. 여기까지 오케이? 됐죠? 자, 그런 다음에 요 넓이가 3인 걸 알려줬잖아.
밑변을 A라고 하면 얘들아 높이 얼마야? 마이너스 B다. B는 음수야. B가 절대 높이가 될 수 없어. 이해가?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마이너스 B가 3이니까 우리 A 곱하기 B는 마륙이다까지 알고 있는 상황이야. 여기까지 괜찮니? 뭐 구해달래? 네, A 더하기 B를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럼 방법이 없네요. A, B 양변에 곱할게요. 그럼 주어진 식이 어떻게 되죠? A, B 양변 곱하면 12B, 3A, 는 AB 마류 갖다 쓰면 되겠죠. 그래서 A 더하기 4B는 마이너스 2다라고 식이 하나 만들어질 겁니다. 모르는 문자 2개 연립방정식 풀어주시면 되겠네요. 됐냐? A는 마사비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되잖아. 이해가요? 연립방정식 풀이 2차와 1차니까 1차를 정리해서 대입하셔야죠. 오케이? 그래서 마무리합시다. A 자리에 마사비 마이를 대입하면 여기에 B를 곱했더니 마륙되어야 되고요. 양변에서 마이너스 2 나누고 이항시켜 주시면 얼마? 2B 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3은 제로가 될 겁니다. 자, B의 값이 1 또는 마이너스 2분의 3이 나오는데요. B는 음수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3이어야 되고요. 대입하시면 A라는 놈이 얼마? 4라는 값이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분의 5가 된다. 이렇게 구하는 문제였네요. 딱 한쪽만 더 하면 깔끔하게 끝날 수 있는 내용인 것 같네요. 됐죠? 자, 한번 볼게요. 자, 얘는 내용 하나 조금 체크할 거예요. 자, 세 직선의 위치 관계를 할 건데, 야, 일치하는 경우 있지. 3개 중에 2개 겹치고 막 이런 건 안 따질 거야. 그래서 서로 다른 세 직선의 위치 관계 좀 볼게요. 자, 그럼 어떤 게 있을까? 가장 일반적인 상황이 세 직선에 내가 서로 다른 놈들을 그었더니 어떤 위치 관계를 가질 수 있을까?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날 수 있겠죠. 세 직선이 이렇게 생길 수 있겠지. 괜찮을까?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세 직선. 이 그림은 얘들아 어때? 일단 세 직선이 기울기가 다 달라야 돼. 맞지? 이해가요? 그러면 그 다음 형태는 3개 중에서 2개는 같을 수도 있잖아. 이런 상황도 나올 수 있죠. 됐니? 그 다음엔 또 뭐가 있을까? 세 직선이 모두 어떻다? 네, 세 직선이 모두 평행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또 있어. 세 직선의 기울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크게 이렇게 4가지를 보실 겁니다. 괜찮을까? 됐니?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상황과 나머지 3개는 어떻게 돼? 구분돼서 배울 거예요. 얘는 뭐야? 세 직선이 삼각형을 이루는 경우입니다. 요 놈은 삼각형을 이루지 않는 경우죠. 세 직선의 교점들이 삼각형을 이루고 있지 않은 상태지. 그럼 앞으로 세 직선으로 삼각형이 만들어진다라는 놈이 나오면 일단 뭐 해야 돼? 세 직선이 기울기 다 달라야 돼요. 그리고 한 점에서 만나면 안 돼요. 2가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삼각형이 만들어질 조건은 세 직선이 기울기가 다 다르며 교점이 똑같아서는 안 돼요. 서로 다 다른 교점에서 만나야 된다 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내 말 이해 갈까? 그럼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는 경우는 어떤 케이스야? 2개 이상이 기울기가 같다. 또는 한 점에서 만난다예요.
서로 다른 세 직선이 삼각형을 이루지 않으려면. 야, 차이점 알아야 돼. 얘는 둘 다를 만족해야 돼. 요 놈은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돼. 이해가죠? 자, 그 다음에 이 놈이 어떤 유형으로도 나오냐면, 잘 봐. 직선은 끝이 없어, 얘들아. 그럼 평면을 얘가 선이 다 구분하고 있지, 영역들을. 맞아? 영역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 여, 7개의 영역이 만들어집니다. 분할해서, 그쵸? 얘는 하나, 둘, 셋, 넷, 다, 6개의 영역이 만들어지고요. 요 놈은 4개의 영역이 만들어지고요. 얘는 다시 6개의 영역이 만들어질 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영역을 나누는 문제로도 나오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아마 뒤에서 다시 한번 등장할 내용인데 미리 한번 뭐 비슷한 유형이 나와서 설명을 했습니다. 4쪽에 있는 문제가 요거에 직접적으로 사용하진 않아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4쪽은 조금 더 쉽습니다. 자, 4쪽에 있는 문제 한번 볼게요. 좀 달라, 얘는. 이거 중학교 때 했어, 얘들아.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을 조건 뭐예요? 요런 그림이야. A, B, C가 이렇게 있으면 좋겠대. 그럼 식을 어떻게 세워야 돼, 얘들아? 뭘 세워야 돼? 어떤 식을 세워야 돼? 첫 번째 방법은 직선의 방정식을 세워요. 셋 중에서 2점을 이용해서. 그런 다음에 나머지 한 점을 대입하시면 되죠. 그러면 세 점이 한 직선상에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근데 이거보다는 두 번째 방법을 조금 더 선호합니다. 중학교 때도 배웠어요. A, B의 기울기가 BC의 기울기와 같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또는 CA의 기울기와 같다라고 식을 세우면 답 나옵니다. 됐나요? 그래서 우리는 기울기로 그냥 세울 겁니다. AB 기울기 얼마죠? 문제에서 x끼리 빼면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2 나오는 것 같네요.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4면 2 나와야겠죠? 미안. 자, BC랑 CA 중에서 뭐 할까, 남원아? BC, 오케이. BC의 기울기는 3분의 A 빼기 3이네요. 그냥 서로 같다 하시면 끝이죠? A 얼마? 9 나오고 마무리가 되겠네요. 자, 13, 14 빠르게 풀고 푸는 대로 마무리 해드리겠습니다. 가보고 마무리 할게요. 야, 서로 다른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야. 13번에. 자,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처음부터 다 따져보는 거야. 서로 다른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얘들아, 같아질 수 있는 상황을 제한해버리면 돼요. 얘가 마3이면서 얘가 동시에 3일 수 있나? 불가능하죠. 이 둘이 같아지는 경우는 없을 거예요. 그쵸? 내 말 이해 가니? 그 다음 마찬가지로 이렇게 같을 수 있나? 불가능하죠. 그럼 같아질 수 있는 좀 불안한 점은 누구야? BC가 같아지는 경우만 조심하면 되지. 그럼 B랑 C가 같으려면 K가 4면 돼요. 그래서 답에서 혹시 K가 4가 나오면 그건 버리시면 됩니다. 내 말 이해 갈까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우리가 알던 대로 가시면 되지. 뭐한데? 세 점이 삼각형을 이루려면 이런 모양이어야 돼, 얘들아. 삼각형 안 이루려면 뭐 해야 된다? 일직선상에 있어야 삼각형 안 이루는 거예요. 똑같은 말인 거예요, 옆에 문제랑. 그래서 얼마? AB 기울기 뭐니, 얘들아? K 더하기 3분의 3 마이너스 2K. BC 할까? AC 할까? BC 할게요. 자, BC 기울기는 어때요? 위에 거에서 아래 거 뺄게. K 마이너스 4분의 2K 마이너스 8. 와, 딱 2 나온다. 개꿀. 됐죠? 그래서 뭐 한다? 얘 위에 게 2면 된다. 그래서 양변의 분모 곱해서 3 마이너스 2K는 2K 더하기 6. K는 마이너스 4분의 3. 딱 떨어지는데 하나로. 근데 아마 다른 식을 쓰면 K가 4도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저렇게 버려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K4는 답에서 제외시키셔야 돼요. 서로 다른이라는 말 때문에.
자, 14번은 세 점을 모두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결론은 뭐야? 세 점은 한 직선상에 있다는 얘기잖아. 세 점을 모두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찾으라는 거는. 그래서 일단 A부터 찾아야겠네. 뭘로? 기울기식으로. 자, 이렇게 하나 기울기 뽑아내고요. 얘도 기울기 뽑아낼 수 있겠죠. 자, 4분의 5-A랑 A-6분의 마이너스 18이랑 서로 같다라는 식을 세워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기울기 얼마 나오냐 분모들 곱해주시면 조금 귀찮긴 하네요. 마이너스 A제곱에 11A 마이너스 30은 이거 맞냐? 72? 마이너스 72까지. 다 우변으로 이항하시면 A제곱 마이너스 11A 마이너스 42는 제로라는 식이 만들어진다. 힘들어. 괜찮냐? 그럼 얼마야? 마이너스 14에 3으로 쪼개지시는 것 같아요. 됐죠? 그래서 A는 얼마 또는 얼마? 14. 또는 마3. 양수니까 A는 14겠죠? 자, A가 14를 다시 대입할 필요 없이 얘들아. 이게 기울기야. 뭐 아래 것도 마찬가지고. 그럼 여기다 대입하면 되죠, 기울기. 14 대입. 그러면 기울기는 마이너스 4분의 9가 되겠네요. 여기까지 괜찮니? 그래서 최종 답은 y는 마이너스 4분의 9 기울기에다가 지나는 점을 b 갖다 쓰면 되잖아. x 빼기 6 더하기 5라고 쓰시면 되겠죠. 6,5를 지난다. 됐냐? 그래서 전개하시면 y는 마이너스 4분의 9x 자 더하기 2분의 27 2분의 37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